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에, 경기를 잠깐 얘기하고 가자면 어제 경기 수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한주한만 갔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한주한 가는데 왜냐 썬더랜드를 끼고 가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홈에 무패기 때문에 뭔가 데려가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약간 초기 좀 느낌이 불안해서 뺐더니 시원하게 3대 0으로 이겼더라고. 그거 아마 포함했으면은 5배가 좀 넘었을 텐데 그래도 우디네세 로마 이제 분석한 대로 로마 원정은 좀 불안하다. 그리고 우디네세가 홈에서 강팀들도 꽤 상대를 잘했기 때문에 언더 잡은 게 잘 잡았다. 왜냐면 역배가 터졌으니까. 그리고 마요르카 세비야는 역시 마요르카 승무를 보면서 오버를 봤지만 오버가 더 좋았던 이유였는데 잘 잡았습니다. 4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한조합만 갔지만 배당도 3.2배면 괜찮고 그리고 다 묶어가신 분들은 썬더랜드 승까지 묶어가신 분들은 아마 배당을 더 높게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해서 오랜만에 연승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흐름을 좀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몰랐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제 그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챗 GPT 물어보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이제 방송을 했던 걸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말로 설명했던 거를 그 텍스트로 요약을 해주더라고. 제가 이제 얼마나 맞나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 오타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앞에 이런저런 내용을 하면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를 얘기하더라고. 제가 이제 어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승부를 적중률이 떨어져서 이제 안 갔는데 뺐더니 적중했다. 그런 것까지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경기마다 분석한 것도 간략하게 이제 텍스트로 이제 하고. 그래서 뭔가 길게 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선택을 해서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영상 내용을 텍스트로 이렇게 마치 챗 GPT한테 물어본 것처럼 요약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제가 분석한 게. 로마도 이제 언더를 간 이유, 마요르카 오버를 보는 이유, 그리고 썬더랜드를 홈 승무를 보지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참 깔끔하게 요약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8경기인 줄 알았는데 10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랑 거의 비슷한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알크마르부터 마르세유까지. 알크마르는 제가 좀 봤거든요. 일단 알크마르 트벤테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오신 분들 일단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게 오늘은 리그 경기는 반, 컵대회 반. 근데 리그 경기가 대부분 챔피언십이고 세리에 말고는 다 컵대회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알크마르 트벤트 하면은 지금 리그 순위가 6위 8인데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득실은 트벤테가 더 좋고, 최근 아시겠지만 일단 알크마르가 홈에서 트벤테 상대로 강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지기 때문에 상성은 알크마르가 매우 좋은데 이 트벤테의 최근 무패 흐름 이게 엄청 길거든요. 지금 왜냐면 작년 10월 말부터 지금 한 14경기째, 물론 무가 거의 한 반 정도는 됩니다. 반보다 더 많죠. 8무니까. 근데 이제 언더가 많은 이유는 실점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그 무승부는 언더입니다. 언더. 그리고 최근에 브레다 2대2 무가 있었지만 본인들이 다득점을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지금 트벤테가 워낙 무패 흐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야 알크마르 지난번에 지지 않았어? 지난번 홈에서 네이먼한테 졌잖아.
우리 네이면 프렌을 갔죠. 엑셀시오로하고도 비겼는데 해서 덥석 트벤트의 프렌을 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 이게 제가 아까 뭐 지난번에도 경기 결과를 알아서 이제 그런 거지만 이 프렌 쪽으로 점점 빠지거든요. 지금 원래는 트벤테 이제 2.9에서 2.4, 2.35 프렌도 1.651 땐 갈만했는데 1.37까지 빠지니까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언오버 배당이 오버 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언더 쪽으로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알크마르의 지난 아약스전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약스도 그때 당시에 거의 잘 안 졌거든요. 그게 유일한 패배였을 정도로 뭐 최근에야 조금 이제 주춤하지만 그래서 트벤테가 더 장기간 길게 이제 무패긴 한데 득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상성에서 밀리고 그리고 알크마르가 지금 리그에서는 지금 약간 골골대고 있는데 이 컵대회만 보면 좀 다릅니다. 아약스를 6대 0으로 이겼어요. 뭐 퇴장이 있어서 6대 0 이게 아닙니다. 이미 전반에 3대 0이었고 아약스 상대로도 그 정도로 이제 대승을 거뒀다는 건 이 트벤테가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상성 밀리고 그리고 이게 LADBC 8강전입니다. 지금 올라올 팀들이 지금 PSV 뭐 저쪽에는 네이메언 폴란담 그러니까 여기서 PSV만 견뎌내면은 저쪽은 이쪽 라인보다 쉽다 이거죠. 알크마르 입장에선 이미 아약스 꺾고 올라왔고 트벤테 잡으면 PSV만 잡으면 그나마 이쪽 라인보다는 쉬우니까. 그래서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지난번 4대 0 이후에 퇴장이 상대방이 당했기 때문에 퇴장 때문에 꼭 이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트로이 페럿이 그때 헤트트릭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오버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오버 배당이 올라서 더 좋아요. 더 떨어지면 어떠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프랭과 트벤테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흐름 자체는 트벤테가 맞는데 저 정도로 배당이 빠지면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이게 뭐 리그 경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3.5면은 좀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버 갈 텐데 2.5면 당연히 오버 가야 된다. 그리고 컵대회 특성상 비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벤테가 워낙 무패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실점이 적어요. 다만 최근에 뭐 브레다 예전에 이제 컵대회도 위트레이트전도 역전을 한 거고 그 전에 원정에 있던 트벤테의 그 컵대회 경기들을 보면 4대1, 6대3 그러니까 이 알크마르보다 이제 약팀들을 상대로도 그 정도 실점을 했으면 좀 오버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해서 아까 요거 보고 이제 방송을 킨 거거든요. 알크마르 컵대회라는 특성 때문에 오버 봅니다. 오버 보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이제 블랙번 대 셰필드 웬즈인데 최근 블랙번이 뭐 상성은 좋습니다. 근데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고 자 챔피언십 지금 강등권의 싸움이거든요. 셰필드 웬즈는 이미 뭐 승점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블랙번은 그나마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근소한 점수차기 때문에 여기서 승점이 중요하죠. 득실도 당연히 앞서고 더군다나 이제 홈의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뭐 셰필드 웬즈가 원정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블랙번은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뭐 결장 부분도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블랙번도 있긴 하지만 왜냐면 셰필드 웬즈도 지금 뭐 수비 쪽 그리고 뭐 공격 쪽에도 뭐 장기 부상자들까지 하면은 오히려 블랙번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난번 헐시티한테 졌잖아요. 우리가 헐시티 프렌을 봤잖아요. 헐시티 역배를 못 데려가서 아쉬운데 이거는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블랙번이 지금 9경기 연속 컵대회 포함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워낙 이제 무득점 경기도 많았었고 뭐 최근에도 보면 언더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데려갈 수는 없어요. 블랙번은. 근데 이제 상대가 셰필드 웬즈면 가볼만하다. 근데 셰필드 웬즈도 득점력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얘네가 컵대회 포함 지금 한 8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셰필드 웬즈도 많은 골을 넣어야 한 골 넣을 걸로 생각을 하고 블랙번도 최근에 뭐 2골 넣은 경기가 있지만 손에 꼽기 때문에 요거는 오버보다는 언더 쪽이 가깝다. 왜냐면 블랙번 승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셰필드 웬즈가 못한다 하더라도 블랙번이 뭐 상위권이면 모르겠어요. 챔피언십에서. 근데 본인들도 22위. 셰필드 웬즈가 뭐 제재를 받고 재정 때문에 마이너스긴 하지만 1승 8무입니다. 1승은 하고 있고 득점도 8골 차입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셰필드 웬즈가 최근에 득점이 없지만 뭐 4골 5골 이 정도의 실점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와포드하고도 비겼었고 브로미치하고도 원정에서 비겼었기 때문에 최근에 블랙번의 득점력이라면 저 배당에 굳이 가야 되나? 1.28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매번 이제 황금률 보면은 배트맨의 황금률이 다른 이제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너무 황금률이 낮고 배당도 너무 후려치고 그래서 이게 뭐든 하나만 있으면 좀 빡세긴 해요. 그잖아요.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독점을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빡세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경쟁이 생겨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구조상 이게 뭐 생길 수 없는 그런 지금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야 오히려 이제 그 뭐냐 돈이 밖으로 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데 찾아가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더 이제 이탈자만 생기지. 이런 배당 주면은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블랙번 승은 배당 대비 별로다. 저는 언더를 봅니다. 언더. 진짜 이거 재수 없으면 1대1로 비길 수도 있어요.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더 보고 그 다음에 헐시티하고 와포드. 자, 지난번 이제 헐시티 너무 좋았죠.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 헐시티가 원정 성적이 매우 좋다. 근데 홈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홈 26, 원정 27. 근데 와포드는 다르죠. 홈에서 8승 5무 3패, 원정 3승 5무 5패.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하다. 물론 이제 헐시티가 뭐 수비 쪽에 최근 부상, 뭐 미드필더 쪽 부상이 몇 명이 있긴 하지만 공격 쪽에 그래도 결장자가 거의 없고 와퍼드도 지금 공격에 지난번 스완지전 지면서 퇴장도 있었고 미드필더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보면 헐시티가 조금 더 부상 그 결장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폼이 좋잖아요. 어쨌든 블랙번 잡으면서 지금 리그 4연승 5경기 무패. 가끔씩 뜬금없이 질 때가 있긴 합니다. 지난번 스토크 0대1로 질 때라든가 그때는 뭐 스토크가 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와포드가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못한다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원정에서 좀 하긴 했거든요. 렉섬, 레스터, 노리치 3경기 무패도 하고 중간에 이제 브리스톨한테 컵대회 지긴 했지만 블랙번전까지 하면은 사실 원정 4경기 연속 무패긴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홈에서 3경기 1무 2패보다 원정 4경기 무패가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헐시티는 지난번에 이제 도와주기도 했고 상당히 좋아 보이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최근 홈에서 약간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그리고 뭐 결장 부분도 뭐 아주 이득을 보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이겼던 경기들이 블랙번 1골, 스완지 1골, 프레스턴은 퇴장이 있었고 사우스햄튼 1골, 그 전에 브로미치 1골. 늘 좀 아슬아슬한 경기를 했어가지고 와포드의 최근 원정 흐름이면 뭐 지난번에 스완지한테 무득점으로 지긴 했지만 그때 미러전도 무득점으로 졌어요. 그리고 원정에서 비겼던 상황이고 해서 헐시티 쪽을 좀 더 봅니다만은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거는 약간 헐시티가 진짜 좋아 보였으면 뭐 6대4 정도로 봤겠지만은 뭔가 느낌이 좀 쎄해요. 너무 연승 중인 것도 걸리고 그리고 항상 이제 아슬아슬했던 스코어를 생각하면 왠지 원정의 와포드면은 최근 와포드의 원정 성적이면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한데
무승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의외로 헐시티 승부를 안 보고 무승부를 선택하거나 그냥 패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성적 보면은 뭐 헐시티 3위고 이기면은 미들즈브로하고 2점 차. 코번트리 미들즈브로가 58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와포드는 43점으로 이제 6위하고 4점 차인데 이기면 1점 차로 줄어드니까 해서 득점은 헐시티가 앞섭니다. 9골. 근데 실점이 5골 더 많아서 상위권 팀 중에서는 득점하고 실점 간격이 헐시티, 미럴 이 두 팀이 진짜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나머지는 조금씩 차이 납니다. 득점이 좀 더 많고 실점이 적거나 그러는데 뭐 렉섬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승가기엔 무가 걸려서 무를 보든 패스를 하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헐시티 언더요. 언더라. 잠깐만 언더. 근데 언더는 좀 불안한 게 배당도 낮아요. 오버가 배당이 좀 더 높죠. 그리고 이게 제가 무승부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패스를 하거나 그런 느낌인데 결국에는 헐시티가 이기면은 오버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2대1 스코어. 그러니까 와포드가 결국 골을 넣지만 뭐 지는 순간 2대1. 아니면 진짜 와포드가 이기면서 헐시티가 또 저번처럼 지면은 뭐 1대2라든가. 왜냐면 최근에 득점은 꾸준하니까. 그러니까 언더 가능성은 이제 와포드가 1대0으로 이기는 그림이긴 한데 뭐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뭔가 배당 대비 언더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고배당 노릴까 아니면 뭐 굳이 그러니까 흐름상은 헐시티인데 느낌이 그렇게 막 이거 너무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얘기 못했던 경기들이 있는데 그 일요일날 경기 고민했다가 안 간 경기가 있거든요. 리옹승, 앙제승, 코모승. 그 리옹하고 앙제는 이겼잖아요. 근데 코모가 상대방 퇴장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아서 이거 안 간 거 너무 아쉬운데 0대0으로 끝났더라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갔으면 PK를 놓쳤더라고. 그 아탈란타전. 만약에 PK를 넣었더라면 이거 어제 무승부처럼 그제 무승부처럼 왜 안 갔을까 막 그랬겠죠. 막판 PK를 놓쳤더라고. 그래서 슈팅을 그렇게 때리고 유효 슈팅도 많았었는데 오히려 퇴장이 골을 막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퇴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비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던 건데 헐시티는 무승부 보거나 건너뛰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포츠머스하고 입스위치. 자, 입스위치도 상위권이죠. 포츠머스가 지금 하위권에 있는데 이 포츠머스 입장에서 보면은 강등권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예전 같은 경우 지금 셰필드 웬즈만 너무 차이가 나고 강등권에 있지만 불과 뭐 한두 경기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승점 차거든요. 중위권까지도 뭐 어떤 팀이 뭐 3연패 4연패 하고 밑에서 뭐 2, 3연승 하면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3, 4연승 하면은 뒤집을 수 있는 승점 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포츠머스 입장에서도 벗어나려면 좀 승리가 필요한데 하필 상위권 입스위치 승점 51점. 그러니까 코번트리가 많이 주춤해준 덕에 뭐 입스위치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승점 차입니다. 이기면 4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둘 다. 득점이 20골 이상 차이 나고 실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서 포츠머스가 좋은 거는 홈이라는 이점밖에 없습니다. 왜냐 홈 성적이 좋으니까. 왜냐면 입스위치는 압도적으로 홈이 좋거든요. 1패밖에 없어서. 근데 원정은 4승 3무 5패면 포츠머스 입장에서는 득실도 비슷하고 할만하죠. 근데 일단은 공격에 뭐 장기 부상자들 있고 최근에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장기 부상자긴 해요. 포츠머스 쪽은. 최근 부상은 그나마 이제 공격에 한 명 정도인데 입스위치 쪽을 보면은 장기 부상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지금 공격에 제이든 필로진 한 명이 출전이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은데 불투명하거든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거 말고는 미드필더 한 명. 그래서 결장 부분은 저는 입스위치가 좀 더 좋지 않나.
워낙 득점 차도 나기 때문에 공격수가 못 나오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포츠머스가 이제 입스위치를 홈에서 얼마나 잘 상대했느냐. 그러니까 아주 밀리진 않습니다. 반반이긴 한데 최근에 포츠머스가 브로미치도 3대0 잡고 뭐 셰필드 웬지, 뭐 와포드 사우스햄튼 지금 4경기 2승 2무로 무패 중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만 보면은 5경기 연속 무패 중. 그니까 입스위치가 홈이면은 좀 빡셀 텐데 자기들이 홈이니까 홈 원정 포함해서도 무패 행진인데 홈에서는 더 길기 때문에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좀 빡세죠. 왜냐면 지난번 제가 입스위치를 가서 털렸거든요. 프레스턴하고 비기면서 0대1로 지다가 겨우 비겼는데 지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에 3실점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최근에 뭐 6연승, 7연승이 거의 10경기 넘게 무패였던 것 같은데 근데 원정은 뭐 코번트리를 잡긴 했습니다만 코번트리는 워낙 이제 요새 좀 불안했던 거고 미럴, 뭐 레스터, 블랙번, 옥스퍼드 다 못 이겼기 때문에 최근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3실점도 그렇고 홈에서도 살짝 불안했던 상황 생각하면은 저는 포츠머스가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근데 여기서 고민은 그거죠. 입스위치가 그래도 뭐 워낙 이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못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다득점은 못할 것 같고 근데 포츠머스가 의외로 홈에서 다득점한 경기들이 몇 번 있더라고. 미럴 3골, 뭐 블랙번 2골, 찰튼, 웨스트 브로미치 2골, 3골. 그래서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이 포츠머스가 아예 질 것 같지 않으면 프렌을 가면 되는데 헐시티 같은 느낌인 거죠. 왠지 프렌 가면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프렌을 갈지 무승부를 갈지 좀 고민 중인데 왜냐면 입스위치가 지금 2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게 그때도 이제 원정 4경기 승리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위 팀 코번트리를 2대0으로 잡았어가지고 이거 아예 무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언어보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뭐 포츠머스가 아무리 홈에서 최근에 잘하고 있긴 하지만 사우스햄튼전, 뭐 찰튼, 퀸즈파크, 블랙번 특히 블랙번전은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실점이 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브로미치는 워낙 이제 원정이 안 좋은 팀이라서 브로미치를 이겼다고 해서 막 너무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브로미치는 원정에서 패배가 가장 많은 팀이에요. 12번이나 졌기 때문에 원정도 밑에서 2번째로 성적이 안 좋고 나머지 팀들은 뭐 하위권에 있는 팀들 포츠머스도 브로미치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은데 13경기예요. 브로미치님이 16경기를 했고 그러니까 셰필드 웬즈도 원정에서 한두 번만 이기면 브로미치가 꼴찌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고민이 된다. 요새 이제 무승부가 적중률이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승부를 피하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무가 보이는 건 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틀 전에 그 못 가서 아쉽긴 한데 프렌을 볼 거냐 무를 볼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느낌이 프렌은 배당이 높아요. 1.8이면. 근데도 저 입스위치가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이기지 못했다가 제가 안 가면 꼭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좀 위협이 될 만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스위치가 약간 오늘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것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무 또는 패스. 그러니까 너무 포츠머스가 좋아 보이는 것도 약간 의심이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 약호를 하고 있는 지금 약한 척을 하고 있는 입스위치가 갑자기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히 이거 뭐 흐름 포츠머스인데 무조건 입스위치 지난번 홈에서도 못 이겼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어 하다가 코번트리 잡은 것처럼 그런 골 날 수 있어서 무승부 가거나 패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셰필드 유나이티드까지만 공개합니다. 반. 자,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넘어가서 옥스퍼드가 아까 이제 하위권에 있다 얘기를 했죠. 자, 옥스퍼드 같은 경우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비교했을 때 승점이 9점 차. 근데 못 쫓아갈 승점 아닙니다. 블랙본도 2점. 그러니까 너무 하위권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따라갈 수 없는 점수 승점이면은 이게
이겨도 이제 그런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디가 강등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과 뭐 2경기만 이겨도 뭐 노리치까지 그리고 노리치는 이미 경기를 하고 33점이니까. 그래서 어떤 팀은 많은 팀은 30경기도 했고 적은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는 28경기 요런 느낌이라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득점은 옥스퍼드보단 높아요. 근데 실점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득점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옥스퍼드보단 당연히 둘 다 마이너스여도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자, 홈의 셰필드 유나이티드 6승 2무 5패면 좋진 않는데 그래도 원정 옥스퍼드보단 훨씬 좋죠. 그리고 득실도 플러스고 그리고 결장자가 크게 없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주 크게 거의 없어요. 거의. 옥스퍼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일단 옥스퍼드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최근까지 3경기밖에 없긴 한데, 근데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문제는 이제 초반에 너무 성적이 안 좋았는데 중간에 한번 좋았다가 다시 지금 막 승패를 반복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패배가 원정입니다. 뭐 브로미치, 렉섬, 찰튼, 사우스햄튼까지. 근데 그 연패도 지난번 이제 미럴전에 끊어냈고 뭐 중간에 스토크도 이기긴 했지만 홈의 기준으로 보면 7경기 연속 무패예요. 지금 얘네가 홈의 성적을 아까 얘기했지만 6승 2무 5패라 했잖아요. 근데 7경기 무패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엄청나게 안 좋았던 거예요, 성적이. 6승 2무 5패가 뭐 하위권의 성적이긴 한데 이 거의 5패를 거의 초반에 했고 최근에 안 졌다는 겁니다. 지금 더비카운전 이후에 무패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홈 성적이 좋아요. 또 홈에서 그냥 이겼느냐? 아닙니다. 기본 3골. 진짜 적어야 한 골 넣었던 경기는 거의 손에 꼽고 뭐 스토크 4대0 그리고 최근에 입스위치도 3대1. 그래서 미럴 원정까지 비겼던, 제가 이제 미럴 승을 봤는데 결국 비겼잖아요. 선제골 먹히고 이제 비겼는데 그때도 미럴 하나 뜰렸죠. 다른 거 다 맞고. 자,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홈이면 갈만하다. 그리고 옥스퍼드는 지난번 버밍엄전에 0대2로 졌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4경기 무패고 레스터도 잡길래 프렌 정도 해줄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털리더라고. 역시 그 전에 퀸즈나 브리스톨 상대로 무득점인 거를 너무 간과한 게 너무 이제 대충 넘어가지 않았나. 소환지전도 그렇고 너무 최근에 무패만 봐서 이제 비길 거라 생각하고 이제 프렌을 봤던 건데 지금 흐름이라면 셰필드 승 가야죠. 아무리 뭐 레스터전처럼 혹시라도 뭐 역배라든가 그런 다득점으로 이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셰필드 승에 오버를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배당이 지금 떨어졌어요. 사실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어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아무리 홈 성적이 좋아도 결국 뭐 압도적인 뭐 상위권 팀 대 뭐 거의 꼴찌 팀의 대결이 아니고 쫓아갈 수 있는 팀이고 다만 이제 아까 어디냐 헐시티처럼 뭐 한 골씩 계속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일단 포츠머스 승무 사이드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냉정하게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다. 왜냐하면 옥스퍼드가 뭐 득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뭐 4경기 중에 3경기가 무득점이니까. 근데 결국 입스위치 원정도 한 골을 넣었고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예전 찰튼이나 스완지전은 결국 무득점으로 졌단 말이죠. 렉섬전도 그렇고. 그리고 오버가 나려면 옥스퍼드가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셰필드만 믿고 오버를 가기에는 그러니까 뭐 옥스퍼드가 득점을 못해도 셰필드가 뭐 4대0, 3대0, 뭐 3대1 이런 스코어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한 골 넣어주면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보고 일단 저는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은데 확률은 승이긴 해요.
만에 하나 옥스퍼드가 골을 못 넣고 셰필드도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어서 뭐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수정을 하자면 마엔승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버를 보면서 마엔을 같이 보는 경우는 3대0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셰필드의 득점력 볼 때는 3골 넣어주면 딱 좋긴 해요. 가장 좋은 건 3대1이 스코어긴 합니다. 오버도 무난하게 가면서. 그래서 오버를 선택할지, 오버도 약간 물음표를 해둘게요. 마엔을 갈 거면 오버를 아예 건드리지 않을 거고, 왜냐면 셰필드 승에 마엔을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버를 보는 순간 결국 마엔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옥스퍼드가 골을 넣으면서 오버가 되려면 약간 2대1의 스코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마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오버 쪽으로 갈 거면 뭐 셰필드 승을 핸디으로 노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셰필드가 홈에서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마인이 더 땡긴다. 그래서 배당을 좀 생각해보고 가볼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고민 중이에요. 마인을 가면 오버를 버릴 거고, 오버를 간다면 아마 마인을 버리지 않을까. 확률은 셰필드 승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레버쿠젠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이제 끝났죠. 이제 챔피언십은. 이제부터는 다 이제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자, 레버쿠젠 장크트. 자, 오신 분들 추천,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레버쿠젠이 장크트 상대로 최근에 2승 1무, 뭐 홈에서도 1승 무패로 최근 전적만 보면은 좋고. 자, 지금 분데스의 그 리그 순위를 보면은 레버쿠젠이 지금 6위입니다. 한 경기 덜 치러서. 뭐 이기면은 뭐 5위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17위 강등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득실도 뭐 하이덴하임보다는 조금 좋지만 안 좋은 편이고.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레버쿠젠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8강입니다. 아까 알크마르도 8강이라 했죠. 여기 분데스 쪽도 8강이에요. 지금 컵대회가. 지금 저쪽에는 뮌헨 라이프치, 뭐 프라이부르크, 헤르타 베를린, 홀슈타인, 슈투트, 레버쿠젠, 장크트까지. 레버쿠젠은 도르트문트를 꺾고 올라갔습니다. 장크트는 메넨갈라. 해서 자, 일단은 레버쿠젠이 공격에 뭐 좀 부상자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근데 주전기포 부상인 게 좀 큰 것 같고,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 오히려 주전기포한테 지금 휴식을 줬더라고요. 왜 이 표시가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뭐 한 명씩 부상 정도 있긴 한데, 뭐 그거 말고는 최근 부상은 거의 수비 쪽 말고는. 근데 기포 휴식을 준 거는 조금 의외이긴 한데, 일단 이게 완전히 뜬 건 아니거든요. 근데 휴식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레버쿠젠 요새 프랑크도 3득점, 비아레알도 3득점. 그 전에 보면 슈투트한테 4실점하고 뭐 호펜하임 올림피아코스 원정에 지면서 4연패도 했었는데, 그 흐름을 좀 깼습니다. 리그에서도 지금 연패 흐름 깨서 브레멘전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프랑크까지. 그리고 챔스도 비아레알 잡으면서 지금 3연승. 어쨌든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다음 경기 메넨글라 원정이 있긴 하지만 며칠 어느 정도 기간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아웃쿠전 뭐 그때 역전당하지 않았나? 제가 아웃쿠 승부를 봤던 경기인데 못하진 않아요. 도르트문트하고도 비길 뻔했고, 라이프치히랑 비기고, 지금 졌던 경기들 보면 다 한 골 차고 무도 많고. 그러니까 못하진 않는데 결국 승리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메넨글라를 잡긴 했지만 레버쿠젠까지 잡기에는 조금 빡세지 않을까. 근데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레버쿠젠 승무 보고, 요거는 확률은 레버쿠젠 승이 좀 더 유리하긴 한데, 레버쿠젠이 뭐 잘하긴 합니다만은
장크트가 뭐 도르트문트 2대3 그리고 아우크전도 선제골을 넣었고 뭐 메넨글라처럼 또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미넨 원정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레버쿠젠은 승을 보되 마인보다는 뭔가 핸디무 쪽 그림이 더 가깝지 않나. 이게 장크트 입장에서도 8강까지 올라온 거면 진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이기면 홀슈타인 슈투트 승자고 아직 뭐 미넨 라이프치 뭐 미넨 만나기에는 좀 올라간다면 뭐 바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미넨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장크트가 최근에 어쨌든 쉽게 안 지는 점을 생각하면은 저는 레버쿠젠이 오히려 셰필드 마인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레버쿠젠 승의 핸디무에 약간 오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확률은 레버쿠젠 승이긴 해요. 결국 어찌저찌 됐든 도르트문트도 극장골로 이기고 아우크도 뭐 역전승을 하는 거 보면 최근에 득점이 그래도 조금 살아난 레버쿠젠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도 이것도 배당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레버쿠젠 승. 마에는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있긴 한데 이게 레버쿠젠이 꼭 잘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도 지금 쉽게 안 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인보다는 핸디모 그리고 오버까지. 근데 이게 1대0의 스코어도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레버쿠젠이 이게 좀 애매해서 그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5번은 오버끼리 묶어갈 게 있으면 다 묶어가면 좋은데 이게 아까 셰필드도 애매한 오버였고 그래서 일단 승 핸디무 오버 이런 느낌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볼로냐 AC 밀란. 자, 이제 세리에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저 리그 경기구나. 맞아. 이걸 빼먹고 있었네. 알크마르가 이제 컵 대회인데 자꾸 리그로 착각하고 있었네. 자, 볼로냐가 리그 경기입니다. 오늘 5경기가 이제 리그 경기인데 이걸 빼먹고 있었네. 자, 볼로냐가 AC 밀란한테 상성이 매우 안 좋아요. 딱 2번밖에 못 이겼거든요. 한 20번 붙어서. 근데 그중 한 번이 최근입니다. 25년도 2월에 AC 밀란. 근데도 그거 빼면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뭐 상성은 일단 AC 밀란이 좋고. 자, 볼로냐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득점이 AC 밀란하고 비빌 수 있는 3골차, 32골. AC 밀란 35골. 근데 볼로냐가 실점이 10골이 더 많아요. 즉 지금 로마, 코모, 뭐 유벤투스, AC 밀란, 뭐 인테르까지 이 10점대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 실점이 적은 편이죠. 그리고 뭐 득점도 실점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결국 득실은 AC 밀란이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뭐 홈이면 좋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AC 밀란이 원정 무패예요. 원정에서 무패인 팀이 없습니다. AC 밀란 말고는. 오히려 AC 밀란도 홈에서 한 번은 졌거든요. 즉 AC 밀란의 지금 성적을 보면은 세리에 팀들 중에 가장 패배가 적어요. 1위인 인테르도 4패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AC 밀란은 1패입니다. 무가 좀 많아서 그런데 오늘 이기면 5점 차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못 이기거나 지면은 나폴리 유벤투스한테 이제 따라잡힙니다. 1.2점 차기 때문에 뭐 로마도 4점 차고 해서 오늘 이겨야 좀 더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점수차로 갈 수 있다. 원정이라는 좀 불안감이 있긴 한데 일단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크게 없어요. 미드필더 공격 라인 자체가. 근데 AC 밀란은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에 뭐 장기 부상자 히메네즈 말고 최근에 이제 플리시치가 지금 근육 부상 의심이 된다고 떠 있거든요. 못 나오면 타격이 있죠. 플리시치 같은 경우 그때 언제였더라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토리노전이었나? 뭔가 지다가 이제 역전했던 그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플리시치가 이제 캐리했던 경기. 그것도 부상 중이었다 교체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후반에. 그래서 지고 있다가 후반에 자기 혼자 2골 넣으면서 역전했던 경기가 있으면 아마 토리노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0대2로 지고 있었어요. 또. 어쨌든 못 나오면 타격이 있을 수는 있죠. 지난번 레체전도 결국 1대0으로 밖에 못 이겼고. 그러니까 코모전이 너무 이제 임팩트가 커서 그런데 처음 패배를 줘서. 근데 코모도 운이 없었죠.
결국 이제 AC 밀란도 잘할 땐 잘하는데 또 애매할 땐 또 애매해요. 패배가 적어서 그렇지 은근히 무가 조금 깔려 있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뭐 10연승, 뭐 7연승 이런 팀이 아니고 한 3연승 하면 비기고 연승하면 또 비기고 막 4연승, 5연승 이 정도의 느낌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질 못해서 항상 이제 조금 연승하면은 제동이 항상 걸립니다. 근데 그게 막 엄청 강팀은 아니어도 뭐 유벤하고 비길 때도 있었지만은 뭐 피사, 파르마 원정, 아니면 홈에서 사스올로, 아니면 최근에 뭐 제노아전이라든가 뭐 피오렌티나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연승 중이잖아요. 아 잠깐만, 경기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한번 이미 제동이 걸렸구나. 로마전, 로마를 빼먹고 있었네. 그러면 다시 뭐 흐름상 이길 타이밍이 또 하긴 한데 밀란이 그렇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무승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즉 또 비기면서 뭐 무패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 1월 19일밖에 없었네. 로마한테 이제 비기면서 로마가 처음으로 이제 비겼던 경기죠. 우리가 이제 적중을 했던.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바르샤 이마엔이었나? 3대0 겨우 이기고 후반에 3골 넣어서. 페노르트 마엔 4대2승. 그리고 마지막 경기 AC 밀란 프렌. 배당이 한 3.8배였던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저번 주 일요일. 예. 그러니까 엊그제 말고. 그때 기억납니다. 자 어쨌든 해서 일단은 볼로냐가 요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지난번 마카비 텔아비브를 3대0으로 잡았다고 해서 와 잘한다 이게 아니고, 볼로냐는 뭐 유로파 일정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최근 리그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12월 초부터 그 컵 대회를 제외하고 보면은 얘네가 지금 12월 딱 11월 그 말쯤에 우디네세 이긴 경기 이후에 지금 경기 수를 보면 한 12경기 했거든요. 그중에 1승입니다. 1승. 12경기 1승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원래 이제 엘라스 원정에서 또 3대2로 한 골차. 뭐 코모랑도 비기고 뭐 컵대회 뭐 인테르랑도 뭐 비겼던 적도 있고 승부차이 끝에 이기고 했지만 결국 패배가 많고, 지난 제노아전도 생각해 보시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대3으로 털렸고, 뭐 셀틱전도 홈에서 2실점. 그러니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무실점 했던 경기는 마카비 텔아비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그러니까 그 12경기 그 리그 뭐 유로파까지 하면 더 되겠죠. 한 15경기 하면서 한 14경기 그 정도 하면서 실점을 안 했던 적은 최근 마카비 텔아비브 딱 한 경기다. 이 정도면은 뭐 갈 수가 없죠. 볼로냐. 물론 반등의 기회가 있겠죠. 지금 플리시티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배당은 볼로냐 쪽으로 빠지는데, 지금 유로파까지 뛰어왔던 볼로냐? AC 밀란은 하필 또 그런 컵 대회가 없었잖아요. 리그 경기도 이제 26일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일정도 AC 밀란이 좋고, 더군다나 볼로냐 그때 아마 기퍼 퇴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퍼가 출전 정지인 것 같은데 골키퍼 퇴장이었죠. 그 이후에. 그래서 결국 원정까지 갔다 온 볼로냐, 물론 뭐 기간이 며칠 되긴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볼로냐 프렌으로 떨어져도 갈 이유가 없고, 저는 그래도 플리시치가 출전을 못하더라도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피오렌티나한테도 2실점, 아탈 2실점, 뭐 사스올로 1대1, 뭐 원정에서 아니면 뭐 지난번 뭐 2대0 이길 때만 해도 좋았죠. 결국 그래도 공격 쪽에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득점 차이는 별로 안 나서 뭐 실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선.
확실히 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볼로냐 쪽 보기에는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AC 밀란을 가자니 뭐 그 플리시치의 출전 여부도 중요하고, 하필 또 원정이고 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AC 밀란 승부 보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배당 대비 워낙 좋은 경기이긴 한데 뭔가 막 너무 좋아서 갈만한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결국 볼로냐도 뭐 승리가 많이 없긴 하지만 쉽게 안 졌거든요. 그때 크레모네전 제외하면은 뭐 인테르 원정하고. 그래서 결국 AC 밀란도 최근에 아주 많은 다득점을 하는 경우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고, 다득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점을 했던 경우도 많고, 의외로 못하고 있는 팀들 상황으로 비겼던 적도 많고, 그러니까 AC 밀란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승에 체크를 해둘 텐데 고배당으로 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좀 빡셀 것 같아요, 요 경기는. 하필 요 경기가 좀 빡세네, 제 입장에선. 자, 그 다음 알바세테하고 바르샤.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자, 알바세테 어디서 들어본 듯한 팀인 것 같은데 생소하죠. 여기가 아마 2부 팀인 것 같은데, 알바세테가 최근에 뭐 리그 포함해서 4연승. 그리고 알바세테가 어떤 팀이냐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게 레알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16강전에서 3대2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레알 떨어뜨리고 바르샤하고 붙게 됐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강팀들이 뭐 AT, 뭐 베티스, 우리가 아는 뭐 이름만 들었을 때 뭐 빌바오, 뭐 소시, 발렌시아 이런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바르샤 AT 빼면은 알바세트는 뭐 레알도 꺾고 올라왔으니까 바르샤의 벽만 넘으면 진짜 뭔가 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바르샤가 결장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페드리의 부상과 이제 하피냐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건데, 하피냐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르샤의 득점을 보면은 여기도 실점은 어느 정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득점으로 밀어 넣다 보니 이 득점력에서는 이게 라리가에서도 레알하고도 10골 이상 차이 나요. 그 정도로 득점으로 때려 넣거든요. 그리고 바르샤가 일단 다음 경기도 홈이기도 하고 마요르카는 원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졌던 거는 소시 원정밖에 없긴 합니다. 뭐 알바세테가 이 흐름을 따라서 뭐 바르샤까지 잡으면 좋죠. 근데 레알은 그때 이제 뭐 약간 이제 뒤숭숭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 이제 우리가 적중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PK로 겨우 이겼잖아요. 골대 2번 맞고. 레알전도 레알이 선제골을 넣어서 리드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항상 알바세테가 먼저 골을 넣었어요. 넣으면 먹히고 결국 이제 추가 시간에만 2골이 터져서 물론 점유율 슈팅은 다 앞서겠죠. 근데 결국 운이 따라줘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 바르샤 배당 보면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1.11은 이렇게 홈일 때는 갈만 하거든요. 그래도 홈이니까. 근데 이 레알을 꺾은 기세, 알바세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 업적을 남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레알을 잡고 8강 갔는데 바르샤까지 잡는다? 뭐 거의 우승한 느낌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바르샤 요즘 보면은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그 엘체하고의 리그 경기에서도 선제골 놓고도 바로 골 먹혔고, 결국 뭐 슈팅도 30대 9, 뭐 점유율도 예전만큼 막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유슈팅도 8대 3이면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바르샤가 유리한데 뭐 리그도 신경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컵 대회에 진짜 원기옥 써서 이제 한다면은 저는 좀 빡셀 거라 봅니다. 바르샤 입장에서도. 그래서 배당 대비 바르샤 승은 별로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뭐 상성은 아주 20년 전이긴 하지만 뭐 바르샤가 다 이겼지만 알바세테가 홈에서 바르샤 상대로 다 2번 다 1대2로 졌더라고, 20년 전에.
그래서 뭐 골을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지더라도. 그래서 고민인 게 이게 3.5 프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바르샤가 4대 0으로 이겨야 되는 그림인데 3.5 프렌은 그 배당이 빠지고 있더라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르샤가 충분히 4대 0, 5대 0 낼 수 있는 팀이에요. 아무리 최근에 레알 잡았다고 한 알바세테의 흐름이라도 바르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제 좀 강팀인데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팀, 뭐 AT라든가 아니면 상위권에 있는 팀치고 뭐 그런 팀들이라면 모르겠어요. 베티스라든가. 근데 바르샤나 레알은 언제든 다득점할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팀 상대로 3.5 프렌 가는 거는 좀 빡셉니다. 저는 뭐 그 기적을 써 나가는 게 좋긴 하겠죠. 스토리상. 레알도 잡고 바르샤도 잡고. 근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진짜. 스코어상으로. 그래서 알바세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3.5 프렌, 뭐 배당 대비 2 프렌 너무 좋다. 뭐 프렌은 4배나 되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르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언오버로 가야 된다. 오버 봅니다, 오버. 왜냐면 언더 가기에는 바르샤의 득점력을 보면 언더 갈 수가 없고, 그러기엔 알바세테가 득점을 못하면 이제 바르샤가 뭐 3대 0으로 끝나면서 언더가 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기세면 골을 못 넣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알바세테 홈이기도 하고. 근데 바르샤는 또 원정이기 때문에 뭐 다득점에서 뭐 연장을 가든 말도 안 되게 뭐 레알전처럼 뭐 3대 2로 꺾든 모든 상황이 오버가 좋지 않나. 저는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버 찍고 패스가 났습니다. 이건 승패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좀 불안하다고 해서 승을 안 가는 경우 무난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뭐 뚜껑 열어보니까 막 3대 0으로 이겼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 근데 또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았던 것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있던 뭐 맨시티도 2대 0에서 2대 2로 비기고, 플럼도 2프렌을 보긴 했지만 2대 0까지 될 때만 하더라도 뭐 오히려 3대 0, 4대 0 그림이 그려졌는데 결국 3대 2로 겨우 이겼고, 맨유도. 그래서 뭐 이게 리그 경기도 아니고 컵 대회이기 때문에 진짜 한 골차 승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거의 1시간을 가까이 달리고 있는데 추천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아스널 첼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컵입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FA컵 있고 리그컵이 있는데 FA컵이 리그컵보다 더 높습니다. 쳐주는 게. 이 리그컵이 EFL컵, 카라바오컵이라고도 하죠. 왜 카라바오컵이냐 저도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 그 후원하는 그쪽이 그거더라고. 그래서 명칭이 그겁니다. 리그컵이었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쪽에서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카라바오컵이라 불리는 건데, 자, 이 리그컵 경기 그렇게 막 높게 쳐주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아스널이 이제 첼시 상대로 은근히 홈에서 나름 괜찮더라. 최근 20년도 이후에 4승 1패, 4연승 중 상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8강이 아니고 준결승입니다. 그리고 이 리그컵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일단 첼시 원정을 가서 3대 2로 이기고 왔어요. 출발이 좋죠. 반대편에 맨시티가 뉴캐슬 2대 0으로 잡았고, 자, 이제 오늘 다시 홈으로 와서, 물론 최근에 뭐 카이라트 챔스 2실점, 뭐 홈에서 맨유한테 3실점, 뭐 인텔이 이겼지만 1실점, 첼시전 이겼지만 2실점. 전부 다 이제 실점이 있는 상황이 많아요. 무실점보단. 옛날에는 실점도 적고 좀 더 이제 뭔가 잘 질 것 같지 않았다면, 뭐 요새도 패배가 거의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가끔씩 지니까. 아주 가끔. 근데 실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아스널이 무조건 홈이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준결승이기도 하니까 중요할 테고, 그리고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미켈 메리노의 부상과 이제 부카요 사카가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뭔가 부상이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공격의 한 명이 뭐 개인 사유, 뭐 햄스트링 부상도 이제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주앙 페드로나 페드로네트나 뭐 카이세도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자 일단은 일정을 보면은 첼시가 그 다음 경기가 올버햄튼 원정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썬더랜드하고 홈 경기입니다. 썬더랜드는 원정이 약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프리미어 리그가 이게 어느 위쪽에서 지금 락이 걸려가지고 이제 하는 사이에 밑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락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스턴도 홈에서 져버리고 맨시티도 비겨버리고 이러다 보니 아스날이 그래도 지금 6점 앞서고 있습니다. 뭔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밑에서도 락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맨유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첼시도 40점이면 물론 지금 맨유 뭐 밑에 리버풀 그러니까 뭐 우승까지는 좀 빡셀 수 있는 승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챔스를 노릴만 하죠 지금. 그리고 아스날은 우승 경쟁도 지금 더 치고 나가려면은 리그도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 얼마나 비중을 둘지는 모르겠어요. 뭐 FA컵 위건전도 이제 2월 중순에 있고 첼시도 헐시티전 있고 해서 준결승이니까 조금 뭐 예전에 이제 낮은 단계일 때는 그렇지만 준결승이니까 좀 무게를 둘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득점도 많이 하지만 실점을 하고 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리 원정 뭐 3대2 웨스트햄 0대2로 지다 3대2 이것도 뭐 극장승이었죠. 이런 거 보면은 뭐 홈이라서 아스널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컵 대회고 이미 1차전을 이겼고 그래서 뭐 첼시가 이기면서 뭐 또 연장을 가든 이게 연장이 있었나? 4강부터는 연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승부차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배당 대비 그냥 오버 보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이거.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지난번처럼 뭐 다득점으로 어느 한쪽이 이기든 요새 첼시도 실점이 꾸준하고 아스널도 뭐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하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둘 다. 그래서 맘 편히 그냥 오버 찍고 아무나 이겨라 그냥. 그냥 골만 많이 넣어라 응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뭐 이번 주말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말까지는 좀 빡셀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공지 올려드리고 통계도 좀 보고 자주 오시는 분들 체크를 해뒀다가 구독권을 뿌리든 뭐 다른 이벤트를 하든 좀 다음 주부터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도전 미션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딱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고정 시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방송이나 공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겠고 자 오늘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하고 스타드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경기는 조금 약간 피하면 좋긴 한데 시간도 10분이나 더 뒤에 있더라고요. 첼시 경기보다. 자 마르세유 스타드렌도 리그 경기입니다. 여기 리그왕의 순위를 보면은 마르세유가 3위, 스타드렌이 6위, 승점 8점 차. 근데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리그왕에서 파리보다도 득점이 높습니다. 46골, 파리가 43골. 그리고 실점이 파리가 적지만 결국 득점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 득실도 3골 차이 납니다. 파리가 3골만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득실이 많이 좋아요. 마르세유가. 스타드렌은 마이너스 1이고 즉 득점도 10골 이상 차이에 실점도 적다 보니 마르세유가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성도 홈에서 매우 강해요. 예전도 그랬지만 최근에 20년도 이후의 전적들을 보면은 6경기를 진행했는데 4승 2무 최근 3연승 중 그중에 컵대회도 있었고 모든 상황이 지금 마르세유가 좋죠. 그리고 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16강입니다. 올라온 팀들을 보면 뭐 스트라스부르, 모나코, 뭐 로리앙, 트루아, 랑스, 툴루즈, 아밍, 뭐
근데 파리가 없네. 파리가 어디한테 떨어졌나?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아, 파리가 저 파리 FC한테 진 건가? 어, 그 파리 FC한테 뭐 지지 않았었나? 어, 그게 리그 경기였나? 리그는 이겼던 것 같고. 아무튼 자, 그래서 자,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뭐 수비 쪽 뭐 부상 뭐 한두 명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지금 그린우드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13골,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 결장은 아닌데 얘가 못 나오면 그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상대가 쉽지 않습니다. 스타드렌이라서. 얘네 또 결장도 거의 없어요. 한 명이 좀 종아리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 불투명한 거 빼고는 둘 다 거의 없는데, 마르세유 쪽이 임팩트가 너무 크다. 그리고 최근에 마르세유,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마르세유는 저랑 잘 안 맞습니다. 최근에. 예. 뭐 물론 스타드렌이 약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는 맞을 수도 있죠. 제가 안 맞는다는 건 항상 마르세유가 약팀하고 붙을 때, 예전에 툴루즈, 낭트, 그리고 앙제, 최근에 파리 FC까지.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삐끗했던 경기인 앙제, 그리고 툴루즈도 갔었나? 낭트는 2명이나 퇴장당하면서 마행까지 봤던 경기인데, 낭트가 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올해 초에. 근데 지난번 파리 FC, 저 안 간다 했죠. 파리 승무, 저 마르세유 승무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2대0으로 이기고 있길래 맨시티하고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맨시티 괜히 무승부를 갔나? 이거 무난하게 이기겠네. 맨시티도 그렇고 마르세유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기 끝난 결과 보면 2대2. 얘네도 거의 막판에 골 넣었던 것 같은데, 파리 FC. 그래서 안 가길 정말 잘했다. 역시 나하고 안 맞는 건 건드리면 안 된다. 극장 PK 골이었네 여기도. 그리고 그 전에 터졌던 그 마네 골도 후반 막판 좀 안 되게 터진 거라서 당연히 2대0일 땐 그 마르세유가 이긴다 생각했을 거예요, 가신 분들은. 저랑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 약팀은 아니지만은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도 있고, 최근에 이 챔스를 제외하면, 왜냐면 얘네는 챔스 최근에 연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리그하고 컵대회만 보면은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무. 뭐 파리 FC랑 비기긴 했지만 뭐 랑스도 3대1로 잡고, 오히려 강팀 상대로는 좀 강해요. 니스 원정 5대1, 그리고 릴 원정 졌지만 홈에서 모나코 잡고, 최근 랑스도 3대1로 잡았기 때문에 랑스가 이제 우승 경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게 마르세유였죠. 왜냐면 파리한테 1위를 내준 게, 랑스가 그 경기를 잡았으면은 여전히 1점 차로 앞섰을 테니까. 그래서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약팀한테는 약한데 강팀한테는 뭔가 강한 느낌이다. 그리고 스타드렌이 요새 좀 주춤해요. 얘네가 워낙 패배가 많이 없었는데, 파리 FC, 파리 생제르맹한테 0대5로 진 거, 크게 진 것 말고는 거의 잘 안 지기도 했고, 지더라도 뭐 한 골 차 이런 정도였는데, 최근 르아브르전 비기고, 로리앙에 무득점으로 진 게 좀 타격 크고, 모나코한테 0대4로 진 것도 좀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득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컵대회라는 변수가 있긴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득점 차이도 많이 나요. 뭐 그린우드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르세유가 득점이 조금 더 높습니다. 몇 골 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래는 이제 마르세유 가면 저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도 스타드렌 상대로는 강하지 않을까. 지난번 뭐 이기다 이제 비긴 것도 그렇고, 최근 홈에서 랑스를 뭐 대승을 거둔 것도 그렇고, 그 낭트전은 좀 운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 말고는 툴루즈 앙제는 다 비겼으니까 2대2로. 그래서 전반 퇴장이 좀 컸어요. 그리고 후반 막판에 추가 경고 누적 퇴장도 있었고, 2명이나 빠졌기 때문에 뭐 PK 내준 것도 그렇고, 그래서 2명 퇴장 당한 것 치고는 점유율도 앞섰고 슈팅도 뭐 거의 따라잡았었어 가지고, 그래도 요새 살짝 주춤하고 있는 스타드렌이라서
마르세유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르세유 승을 보되 얘네가 이제 원정에서 뭐 6대0, 9대0 대승을 거뒀더라고요. 혹여라도 또 이제 모르죠. 또 갔는데 또 2대2 무승부 또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어서 스타드렌이 그래도 최근 뭐 무득점 중이긴 하지만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스타드렌. 그래서 뭔가 살짝 오버를 보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승이나 오버 배당이나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버가 더 좋으면 오버를 가고 승이 더 좋으면 승을 가는데 저는 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핸디물을 더 가고 싶은 그런 느낌. 뭐 마르세유가 뭐 랑스도 마엔으로 이겼고 예전에 뭐 니스 원정도 마엔 마엔 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스타드렌이 최근에 뭐 2경기 다 무득점이고 하니까 마엔 배당 대비 좋은 데에서 갈 수도 있는데 컵 대회라는 특정을 생각하면은 저는 아까 얘기한 이제 그린우드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고 뭐 나중에 교체로 나오든 아니면 아예 멤버가 빠지면은 좀 빡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승을 보는데 굳이 갈 거면은 핸디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뭐 4대 안 맞으면 빠는 게 맞아요. 저도 뭐 메인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뭐 어디 그냥 고배당 노릴 게 없나 슬쩍슬쩍 이제 이렇게 보다가 뭐 번외로 한번 가볼까 해서 뭐 핸디무나 뭐 그런 용도로 가거나 아니면 다폴드에 그냥 억지로 낑겨 넣거나 그런 용도 아니고서는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저하고도 이제 4대가 잘 안 맞아서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4대가 안 맞는 팀들이 리그마다 좀 있거든요. J리그로 치면 빗셀고베 걔네가 잘 안 지는데 항상 저만 가면 이제 못 이기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어디 있었더라. 아무튼 리그마다 그 자기한테 안 맞는 팀들이 뭐 한두 팀씩은 있잖아요. 나만 가면 이제 지거나 못 이기거나 그렇게 잘하다가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세유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결론은 갈만한 것들이 그래도 조금 있지 않나 지금 보니까 오늘도 무승부를 몇 경기 보긴 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패스를 해서 결국 적중할 수 있는 거 놓쳤기 때문에 뭐 오늘 간다고 해서 뭐 적중된다는 건 아니지만 갈 수 있는 걸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가면 또 아쉬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바로 올려드리고 구독자 게시판에도 바로 올려드리는데 조합은 조금 걸릴 수 있다.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배당이 물론 변경이 되겠죠. 지금 분석하는 와중에도 배당들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넉넉 잡아 7시 늦어도 8시까지 후원 감사합니다. 늦어도 빠르면 7시 늦어도 8시까지는 보내드릴게요. 그 와중에 뭐 얼마나 배당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마 더 빠르면은 그러니까 늦어도 8시니까 뭐 빠르면 뭐 빨리 마무리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연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연승을 하려면 2경기만 갖고 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메인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욕심내면 뭐 3경기 정도 2-3경기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다폴더는 뭐 개인적으로 가든 웬만하면 이제 조합에 잘 안 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요새 너무 다폴더로 간 것 같아. 뭐 엊그제도 적중을 하긴 했지만 그 5경기 3배짜리 그 레알 진짜 그 꾸역꾸역 이겨서 그렇지. 역시 낮은 배당은 진짜 적중 안 됐을 땐 타격이 너무 크긴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제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언더 오버 잡았는데 3배. 일요일날 5경기 잡아도 3배가 겨우 나왔는데 요런 게 아주 깔끔하다. 그래서 오늘도 배당 대비 좀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은 아마 일찍 못 올 것 같아요. 내일은 일정이 있어서 뭐 오전에 오려고 해도 배당이 안 뜨기 때문에 아마 저녁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은 부득이하게 평소보다 좀 늦을 거예요. 뭐 일정이 빨리 마무리되면 오겠지만 아무리 빨라도 6시, 7시 늦으면은 뭐 진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늦을 수도 있어요. 한 8시, 9시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 미리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은. 오늘처럼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충 보고 와서 간략하게 하는 걸로.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